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금리가 아닐까 싶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그냥 금리 인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슨 보험성 인하 또는 위기성 인하 또는 유동성 함정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금융적인 표현을 담아서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일에는 시황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드리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자주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예상외로 선뜻 금리를 인하했어요. 25bp. 그리고 미국도 7월 31일 날 FOMC에서 거의 25bp 인하할 것이다 라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25bp, 도대체 bp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bp라는 거는 우리가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금리에 대해서 적금 몇 프로예요? 라고 물어보면 1%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 1%가 바로 100bp예요. 그래서 만일에 금리가 은행을 갔는데 적금금리가 1%였는데 1.5%로 올랐어요 라고 얘기를 준다면 0.5%가 오른 거잖아요. 그거는 50bp가 올랐다는 얘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5bp 금리가 인하됐다 라고 하면 0.25%가 내려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적으로는 bp라는 단위를 써서 퍼센티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표현이 그냥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예방적 인하 혹은 보험용 인하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근데 경기 불황인지는 모르겠고 경제 지표는 조금 나빠지는데 이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나라에서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만져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금리를 인하할 때를 우리가 보험성 인하 또는 예방적 인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금리가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또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할 때 금리가 낮은 금리로 조달이 되게 되면 투자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실물 경제가 또 많이 돌아가고 고용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주식이든 아니든 부동산이든 볼 때 금리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미국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험용으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과연 몇 번이나 인하를 했을까라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봤는데 한 95년도와 98년도에도 비슷한 케이스로 금리를 인하했었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공통적으로 25bp씩 0.25%씩 3번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때 3번까지 과거에 했었대. 근데 만일에 그 이상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이건 진짜 경기가 침체된 거구나. 완전 망했구나 라고 투자자들이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과거의 케이스들을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금리를 처음 인하했을 때는 2번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좀 나아지고 혹시 이번에 금리를 인하해도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이연돼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위기를 넘기는 거죠. 다음 기회로. 근데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 더 인하를 했어. 근데 또 별로 경제 지표가 좋아지지 않았어. 그렇다면 그때는 도망가야겠죠. 시장에서 얼렁얼렁 도망을 가야 합니다. 지난주 7월 중순에 OECD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의 5월달 자료가 나왔는데 19개월 연속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19개월 연속 하락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통계적으로 작성된 이후로 가장 오랜 기간 하락했던 기간이 22개월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발 반등을 해야 합니다. 3분기, 4분기 때에는 이렇게 만일에 진짜 7월 달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했고 유럽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실은 경제 지표는 반등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이 좋아서 사실은 이제 보험용이지, 사실은 연준에서도 이게 보험용이라고 생각해서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막 위기의식이 들어서 한 건데 겉으로 말로만 약간 안심시키려고 보험용으로 했어 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되게 사후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에도 가장 제가 또 믿는 명언 중에 하나가 저점은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다. 역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저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사실 이 금리에 대한 반응이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건 되게 이제 경험적으로 체험을 했던 건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금리 인하 자체는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케이예요. 근데 만일에 경기가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주식도 막 호황이야. 근데 금리를 올린대. 그랬을 때는 사실 금리를 올린다니 그렇게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서 경기를 좀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구나. 너무 더 오를까봐. 그렇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경기 여건이 되게 좋고 주식시장도 오른데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러고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져서 오히려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서 문제인 상황에서 만일에 금리를 인상했다. 작년 10월, 11월 케이스 악몽 같은 나날들이었죠. 하락장이 됩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연준이 바로 싹 바꿔가지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한다면 일단 초반에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용어는 이와 관련돼서 유동성 함정이라는 용어가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유동성 함정이라는 거는 좀 무서운 표현인데 유동성을 아무리 풀어도 즉 금리를 아무리 인하해도 시중에 실물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막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도 의미가 없다. 통화 정책 무용론이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이고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온다면 또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번외적으로 하나 공유드릴 만한 소식은 중국에서 무역협상단 그 대표단에 새로 한 분을 추가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중국 전통적인 공화당 출신 관료 출신이에요. 예전에는 학자 출신인 류허가 혼자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바뀐 거죠. 이걸 해석해 본다면 중국은 앞으로 무역 협상에 의해서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준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는 트럼프의 임기가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 그래도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한테 너무 비굴하게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트럼프는 역시 또 금리 인하로 나가겠구나.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선이 내년에 진행이 되는데 내년에 막 피켓 들고 대선 캠페인을 할 때 실물 경기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미국인들이 가장 그러니까 대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경기 상황인데 주식시장이라 그걸 망치면 안 되니까 트럼프는 7월이랑 9월 정도 어쨌든 연내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빵빵 터뜨리고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좋게 만들어준 다음에 내년도에 그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때에는 캠페인을 빵빵빵 해서 다시 재선에서 성공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최근에 금리 시장과 관련된 시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장 상황을 얘기 드리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